벌써 친구에 큰일 났네. 우리 술을 언제 마시죠? 나 저기 술 마시는 화학이라고. 자, 우리가 마시는 음료, 우리의 식생활에 숨어있는 화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고품격 케미토크, 마시는 화학. 두 번째 이야기로 또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케미장인 김수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우리 네. 김영권. 예, 또 김영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거 좀 주실 예정이세요? 에피타이저 뭐? 달달한 거 갈까요? 쏜 거? 커피다. 아, 오케이. 커피 좋죠. 예, 저 알아요. 야, 커피입니다, 여러분. 예, 현대인의 소울메이트. 커피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추운 날씨에 아이스를 드시네요. 그럼 얼주가 고객님, 예, 커피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커피는 근데 따뜻한 게 전 향이 더 잘 우러나는 것 같아서 커피의 진심이거든요. 여름에도요? 여름엔 아이스 먹습니다. 엽차를 주문하셨어요? 엽차요? 엽차 몰라요? 엽차가 뭐예요? 예, 그래?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처음에. 지난 시간부터 그리고 저기, 좀 세대 공감이 안 되네. 예. 엽차는 아닌 것 얼그레이 같은데. 용차. 있어 보이려고 네, 또. 분위기 좀 내려. 얼그레이. 각자 주문하신 거 한 모금씩 좀 드시죠. 네네네. 예. 끝났어요. 저도요. 딱 커피가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그죠? 예. 이거 별다방 커피는 아니에요. 또 또 감겼어. 건강하시네. 백다방이에요? 백다방도 아니에요? 저 커피를 한 잔씩 드셨으니까 오늘 좀 중요한 정보들 많이 좀 전달해 주세요. 네네네. 커피 값은 해야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물은 확실히 칼로리는 0칼로리. 네네. 커피는 조금은 있잖아요, 그죠? 이 아메리카노도 칼로리가 있긴 있는 거죠. 네, 이제 커피도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냥 물이라기보다는 네. 열을 이용해서 어쨌든 커피에서 성분을 우려낸 거기 때문에 네. 콩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적긴 하지만 그 커피 콩에서 오는 녹아 나온 성분들이 좀 칼로리를 만드는 거죠. 좀 덧붙이면은 이제 커피에 다당류나 이제 뭐 아미노산, 뭐 단백질, 이제 카페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랑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칼로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요거 믹스 커피. 네. 이게 또 저기 한국인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직장인들의 또 네. 필수고 흔히 말하면 다방 커피라고 네. 하잖아요. 둘둘 짜자잔. 하나. 이거 이제 수시로처럼 둘둘 하나 뭐 이렇게 둘둘둘둘아. 이게 뭐지? 커피 두 스푼.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니 연령대를 좀 맞춰줘요. 왜? 원두에 따라서 또 주문도 달리 받아요. 오,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뭐 약간 저 신맛, 뭐 달콤한 맛, 뭐 이런 원두에 따라서도 네,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맛이나 품질이 또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재배 환경이나 이제 생산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맛 나는 커피, 고소한 맛 나는 커피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지만 지역이랑 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는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저기 커피 원두에는 좀 어떤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커피 원두도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긴 한데 예. 대표적인 건 이제 어떤 다당류나 어떤 아미노산이나 이런 계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당류들을 열을 가하면은 이제 뭐 캐러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아는 캐러멜처럼 좀 달달하게 이렇게 볶아지면서 색깔도 갈색으로 변하고 감칠맛이 또 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면서 좀 저희가 아는 커피 색도 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도 같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자체가 또 다양한 어떤 바디감이나 여러 맛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스테이크 먹는 분들이 보면 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뭔지 아시나요 혹시? 진짜 노릇하게 네. 구워가는 딱 그 과정. 아시죠? 예. 그게 사실 당이랑 아미노산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열을 가했을 때 커피에서도 이제 당 자체가 캐러멜화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이야르 반응도 같이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아는 복잡한 이런 커피의 색과 향과 이런 걸 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화학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커피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쓴맛을 내는 게 탄닌이라는 탄닌? 성분인데요. 네. 아.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보통 3에서 5% 정도가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왜 한 잔도 안 돼? 별로 안 좋아하죠 원래.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죠. 생각난 김에 네. 얼굴이 별로 안 좋아하지. 너무 맛있네요. 네. 일부러 시킨 거죠. 네. 탄닌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좀 많이 쓰면은 이게 좋은 커피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희가 뭐 커피를 만들 때는 사실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커피콩을 볶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로스팅 과정 중에서도 이제 탄닌의 함량이 많게 되면 로스팅을 하면서 점점 이런 떫은 맛이나 이런 맞아요. 쓴맛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품질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고 탄닌 함량이 네. 많을수록 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차에도 탄닌이 들어있는데요. 아 차에도요? 네네네. 탄닌 차에 들어있는데 이제 철분제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화학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탄닌도 150 정도의 종류가 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갈산 아니면 이제 플루로글루시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물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 건데 폴리페놀. 네, 쓴맛이 많이 난다 싶으면 이제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탄닌이 이제 커피에도 들어있지만 와인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바디감을 얘기할 때 네, 탄닌이 네, 포함이 됩니다. 네. 예. 처음에 와인도 똑같아. 네. 달달한 거 좋아하다가 요새는 묵직한 걸로. 네, 씁쓸한 맞아요. 맛. 드라이한 걸로.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마셨을 때 벌써 침이 큰일 났네. 큰일 나. 우리 술은 언제 마시죠? 나 저기 술 마시는 화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뭐 취향껏 정말 뭐 네. 아이스냐 뭐 간단하게 나누지만 이 향을 즐기려면 이게 다도 차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온도에서 이게 추출을 하고 어떻게 끓여내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온도? 네, 맞아요. 이게 커피가 뭐 제가 직접 내린 커피는 아니라서 바리스타 네.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최적 온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커피를 내리는? 네네네. 이제 뭐 오.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한 92에서 96도 정도 할 때 꽤 좋다고 높네요. 하고요. 네. 네. 핸드드립도 한 86에서 96도 사이 정도를 할 때가 이제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하는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맛을 느낄 때는 냄새하고 맛을 같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온도가 너무 높으면 향이 빠르게 날아가게 되는 좀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뜨거우면 확 날아가고. 네, 그리고 너무 낮으면 이제 향이 느껴지기보단 남은 어떤 씁쓸하거나 산미만 맡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적절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즐기려면 너무 높아도 안 되겠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향을 또 한번 코가 좀 아니, 막혔어. 네, 그러시네. 그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보니까 향은 여기서 나지 않아요. 네, 당황스럽네. 향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차도 녹차 아까 홍차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은 온도에서 한 80도 정도에서 우리는 게 가장 좋고요. 홍차 같은 경우에는 좀 팔팔 끓이는 물에다가 우려도 상관이 없는데 녹차는 특히 높은 온도에서 이제 우리게 되면 좀 떫은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향을 딱 음미한 다음에 입 안에 쫙 퍼지는 또 이제 커피 맛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탄닌, 그래서 뭐 좀 떫은 맛, 신맛, 아니면 고소한 맛 이런 것들 느끼는데 저는 학창 시절 그렇게 배웠어요. 단, 신, 쓴, 짠. 네네네. 그렇게 혀는 이제 네 가지 맛을. 네네네. 이게 위치별로니까 아,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차트를 준비했잖아요. 차트로 여기가 이제 단맛, 신맛, 제가- 쓴맛을 이 효가 일단 그 그림이 있잖아. 네. 옛날 교육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너무 몰라요. 너무 놀랬어. 아무래도 이 커피를 그러면은 그 향을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는. 왜냐면 이런 식으로도 요새 많이 나오고 네.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저희가 향을 느낀다는 거는 어쨌든 어떤 분자가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와서 저희 후각세포에 들어와서 후각세포가 그 분자와 결합하면 전기 신호를 내로 보내서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주로 뭐 에테르나 이런 다양한 휘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저희가 향을 맡게 되고요. 네, 또 저희가 인체가 보통 후각세포가 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럼요. 네.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네. 네. 우리가 왜냐면 향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딱 지나고 낯선 남자에게서 이거 정말 오래됐다. 시드는 밀폐된 맞아요. 용기에 아 밀폐된 잘 그렇지. 밀폐된 용기에다 보관을 해야 하고요. 향이 날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원두 자체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갈아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갈아서 보관을 하면은 이제 닿는 표면적이 공기와 이제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그냥 원두 자체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향은 밀폐 용기에. 네네네네. 아 이거 좀 담가서 좀 드세요. 아, 네. 예. 예. 마들렌. 마들렌이네요. 마들렌 하나 좀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먹겠습니다. 야 우리 때는 이거 저기 그래도 윗사람이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요. 딱 시간대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오후 4시 이후에는 본인은 커피를 안 드신다. 네.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게 조금 아무래도 맞는 말이겠죠? 카페인이 확실히 커피에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네네네. 잠자는 걸 좀 방해하기도 하고. 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그 잠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왜 불면증이 왜 있으셨어요? 오, 결혼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결혼은 너무 순탄하게 잘 됐고요. 찾아봤는데 네. 그 잠 전문가 분께서 권장하시는 거는 사실 좀 빡빡해요. 점심 이후로 드시지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예전 물론 저는 낮에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커피를 바로 식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후식 디저트랑 같이 이렇게 좀 커피도 바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것도 오히려 좀 소화하는 데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주워들은 건 많아요. 건강 프로를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약간 산성이다 보니까 이제 위에 점막에도 좀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그쵸. 저희 같이 아나운서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몸에 위장에 좋고 안 좋고도 사실 커피를 볶는 방식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로스팅을 할 때 또 오래 볶기보단 또 옅게 볶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향이 날아가고 분해가 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또 소화에는 좀 안 좋게 되고 약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로스팅과도 또 관련이 있고요. 아까 네. 카페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카페인이 우리나라에 권장하는 함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400mg 하루에 하루 섭취 권장량. 네, 그 예. 정도만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임산부분들한테는 300mg. 그럼 이 커피 네. 자체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카페인의 용량을? 전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권장량. 카페인에 대한 카페인에. 카페인. 네. 근데 요즘 캔커피 같은 데는 사실 고카페인 함량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네, 그걸 계산하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거기 같아요. 다 아마 네.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아무래도 건강을 챙기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이제 수치로도 있지만 본인이 딱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네. 네. 섭취하시면 되겠네. 네. 네.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차를 드실 때도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말에 낮 시간에 갔더니 어머 이런 커피숍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맞아요. 요즘. 예. 물론 거기서 뭐 이제 꼭 커피 음료가 아니라 뭐 단 걸 먹기도 하겠지만 간혹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커피는 그쵸.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이렇게 어린이들한테도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몸무게 1kg당 이제 2.5mg 정도만 이제 어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죠. 네, 거의 안 그러네. 먹는 게 그래.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피 마른 다음에 머리에 피 좀 마른 다음에 마시지 않아 커피는. 아유 뭐 20살 때부터 엄청 마실 텐데 뭘 시장에서 자 이렇게 벌써 고품격 케미 토크 왜 너무 라떼 같았어? 네. 네. 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음료에 대한 화학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케미 토크. 우리 다음 편도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그죠? 다음에는 네, 좋아하시죠? 네, 그렇다고 봐요. 오늘 네, 좋아합니다. 일단 받아. 오케이 컷. 예. 자 오늘 골든벨 제가 올립니다. 주세요. 이제 커피.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 뭐 또 순서가. 마시는 음료 중에 뭐라도 있겠죠. 네네. 예. 오늘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한국화학연구원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잘 맞겠지.